자, 보복여행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풀려서 보복여행도 쑥 늘었다. 이 티맵 인천공항 검색이 1.5배가 늘었다. 요즘에 그 티맵에서 그 새로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이건 제 핸드폰을 캡처한 건데 몇 대 가는 중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옛날엔 이거 안 떴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1 여객터미널에 뭐 지금 현재 352대가 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맛집 찾아갈 때 요런 거를 보고 갈지 말지 결정해라 뭐 이런 기능인 것 같은데 1 여객터미널하고 2 여객터미널에 지난해 기간 대비 154%가 증가했더라. 그 말은 이제 작년에는 국제선이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거를 사실상 뭐 어려웠으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해서 실제로 나가고 있더라.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여행자 보험 있죠. 여행자 보험은 보통 여행을 나가시면서 국외여행을 갈 때 드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실제 출국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1700% 그러니까 17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 급감한 여행자 보험이 지금 다시 급증하고 있고 지금 달별로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보면은 아마 거의 과거 수준을 금방 회복하고 오히려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나가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과거와 현재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천공항 하면 정말 횡했죠. 한 2년 정도 사람 하나도 없고 뭐 매장도 뭐 운영도 안 하는 데도 많았고 주차장은 항상 텅텅 비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지금은 정말 북적북적하게 사람들이 많이 출국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과거와 좀 달라진 거는 이왕 가는 거 멀리 떠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주 갈 수 있었으니까 뭐 가까운 데 위주로 갔었다면은 너무 오래 참았지. 한 2년 참았으니까 이번에 가는데 일본 뭐 가까운데 못 가. 나는 더 멀리 갈 거야 라고 해서 과거와 달라졌답니다. 물론 그 입국 국가의 뭐 정책에 따라서 못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니까 뭐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19년도만 해도 당연히 가까운 곳 위주로 많이 갔겠죠.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뭐 이런 곳들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뭐 캄보디아,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마닐라, 방콕 뭐 이런 곳들로 최소 4시간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가는 멀리 가려고 한다. 아무래도 여행에 너무 고팠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 오랜만에 가는데 멀리 가서 길게 있다 오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를 가는 것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외를 가지 못하는 분들은 여길 간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 쪽으로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주도도 뭐 해외는 해외죠. 어쨌든 바다 건너인 건 맞으니까 김포공항도 요즘 뭐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뭐 지금 제주도를 가면 유채꽃 축제 같은 것들도 하니까 뭐 겸사겸사해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 내륙에 있는 여행지들은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여기 어때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봐요. 근데 보니까 뭐 숙박대전이라는 어떤 기간을 잡아서 이벤트를 하는데 작년 대비 165%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내륙 여행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냥 떠나고 싶은 거야. 어디든지 떠나가지고 나는 조금 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뭐 제가 부산을 최근에 갔다 오긴 했는데 제가 갔다 온 이후로 이게 생긴 것 같아요. 부산 분들 중에 뭐 이거 보신 분들 있으면은 뭐 채팅을 쳐주세요. 지금 광안리에서는 토요일에 드론 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벚꽃 모양으로도 막 이렇게 드론들도 움직이고 이게 옛날에는 불꽃놀이를 했었는데 불꽃놀이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드론을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뭐 전국 각지에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뭐 이벤트들도 하고 여행객들을 모집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멀리 떠나는 곳만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이런 데들은 사람이 텅텅 빌까? 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딜 가나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최근에 롯데월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뭐 다른 곳들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에버랜드든 어디든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은 사실 그 롯데월드에서 입장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래가지고 이거 사람이 이거 걸어 다닐 수가 있나요? 이거 뭐 탈 수가 있나? 근데 어쨌든 그동안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못했던 거 이거에 대한 그
기운을 이번에 다 발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지금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럼 뭐 이런 놀이공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뭐 백화점, 뭐 쇼핑몰, 뭐 어디 뭐 할 곳 없이 지금 뭐 날도 좋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은 엄청 많아. 뭐 줄은 뭐 당연히 쓰는 거고요. 음식점들도 뭐 지금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곳으로 다 사람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복 소비, 보복 여행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왜냐면은 이거 뭐 보복 소비성으로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뭐 돈도 없고 사실 실질 임금은 삭감이거나 동결일 텐데 돈도 없고 뭐 금리 인상되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호황이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쓰러 나오는 거지? 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댓글이 나는 뭐 마스크 쓰고 뭐 하와이 간다. 뭐 나도 떠날 거야. 생각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 뭐 이런 얘기들도 댓글에 달려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끌 해가지고 뭐 이자 올라가지고 뭐 힘들어서 뭐 허덕허덕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어떤 데서는 막 보복 여행으로 막 여행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수백만 원,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 넘게도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 건가? 누가 여행 가냐 이거죠. 그거는 여기에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2,000조를 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사에서, 언론에서 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뇌관이 돼서 터질 것이다. 이게 시한폭탄처럼 터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단기부동자금이라고 해서 뭐냐면 그냥 예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넣어놓고 뭔가 뭐 이자를 막 열심히 받고 있거나 뭐 어디 투자가 돼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현금성 자산이 그냥 계좌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금도 지금 1,700조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2년간 500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2년 전만 해도 1,200조 정도였는데 한 2년간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고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닐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인 건지 여기 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인 건지에 따라서 지금 극렬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지금 빚을 2,000조를 지고 있는데 누구는 지금 돈이 너무 남네. 돈이 남는데 이걸 어디다 넣지? 그냥 통장에 넣고 있는데 이거 은행이자 0.1% 주고 있는데 그냥 내비도 뭐 할 것도 없고 이런 돈이 1,700조가 있다. 이게 급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은 분들은 5060 세대가 많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경제 활동을 먼저 하셨고 자산도 먼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산 상승기 때 큰 돈을 버셨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건 3040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통계를 따지기 전에 뭐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갈린 게 아닐까라는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늘어났고 이쪽은 돈이 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9년 대비 2022년에 여행을 누가 많이 갈까를 봤더니 과거에도 마찬가지기는 했었어요. 50대 이상은 많이 안 가고 그리고 3040이 거의 70%,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도 3040이 거의 6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10대, 20대 정도겠죠. 사실 20대에 어떤 여행을 가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동네에서 놀고 여행은 정말 큰맘 먹고 뭐 친구들하고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대이긴 한데 뭔가 해외를 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하는 것들은 한 3040 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3040들이 여행을 많이 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보복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40대지만 지금 3040 젊은 세대들이죠. 이분들 지금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제 채널을 보는 분들 30대 40대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댓글에 보면 다 부자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든 부자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은퇴하고 싶고 나는 앞으로 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거야 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가장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남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과 다른 생각과 남과 다른 행동을 하셔야지만 부자가 됩니다. 부자라는 거는 무조건 소수예요. 부자는 적어요. 적기 때문에 남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수를 따라가시면은 부자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 2년간의 팬데믹 기간, 코로나 기간이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젊은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게 아니었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강제든 뭐 자율적이든 저축하는 습관을 어느 정도 갖게 됐어요. 특히 뭐 화장품도 조금 적게 사고 마스크는 좀 샀지만 그 옷도 조금 적게 샀죠. 그리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약간 OTT,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집에서 보면서 나름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소비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엄청 배달시켜서 먹은 분도 있고 나름의 어떤 전자기기를 사면서 플렉스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여행도 못 가. 차 바꿔서 뭐 하는데? 뭐 그리고 뭐 딱히 뭐 외식 뭐 별로 뭐 할 수도 없어. 맨날 거리두기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반강제적인 저축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2019년, 2018년도보다는 저축률이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 심리로 다시 소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요요 현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요가 더 강하게 오려고 하는 거죠. 내가 2년간 못 간 여행 이번에 다 풀어야겠다. 나는 옛날에 뭐 일본만 가도 만족했는데 안 돼. 나 이번에 무조건 발리 간다. 나 이번에 뭐 몰디브 한번 갔다 올게. 나 평생의 소원이야. 내가 그동안 3년을 모았는데 3년치를 한 번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요가 지금 세게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할까? 그동안 내가 2년간 참아온 거를 이번에 한번 다 풀어버려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건 그거고 여전히 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바로 떠오르는 게 이거 같아요. 대한항공.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거부터 생각나거든요. 아니 잠깐만, 공항이 저렇게 사람이 붐비는데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항공밖에 없어. 대한항공이 그냥 온리 원이잖아요. 나머지야 뭐 다 저가항공인 거고. 그러면 대한항공이 최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실제로도 뭐 이렇게 그 인터넷에 막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대한항공 상승장 가는 건가? 기사 보니까 화물 운송으로 역대 최다 실적이고 뭐 경영 성과도 엄청 좋고 뭐 보복 여행으로 예매율이 80% 넘었다는데 상승하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주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이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빠졌던 게 이미 다른 영향들로 이미 다 회복을 해서 오히려 더 고점이더라. 그래서 뭐 과거 대비 그러면 뭐 경영 실적이 훨씬 좋으냐? 아마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그 다른 이유들로 어찌 보면 선반영, 뭐 좋게 얘기하면 선반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아니, 지금 아직 안 올랐다가 아니라 이미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코로나 전보다 비싼데? 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화장품인가? 여행인가? 여행주인가? 하나투어인가? 아니면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리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다시 이제 과거처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하면서 뭐 ETF들도 있는데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뭐 나름대로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선 투자한 곳들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 뭐 위기였죠. 대위기였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회였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급락했던, 어찌 보면 시장에서 공포감이 팽배했을 때 선반영이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 위기감도 선반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위기와 기회인 거고 이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 보복 소비를 한다고 하고 보복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투자처를 찝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남들처럼 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거예요. 내가 2년간 왜 여행을 못 갔고 내가 2년간 왜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를 못했지? 나는 이 슬픔과 분노를 이번에 풀어야 돼. 왜?
남들도 하니까. 영식이, 영순이, 영철이 다 지금 여행 간다고 난리고, 남들 그 피드만 보면은 지금 다 뭐 제주도 가서 사진 찍고 있지, 뭐 해외 가서 뭐 지금 비키니 입고 뭐 사진 찍고 있는데 막 열받아 죽겠는 거지. 나는 왜 이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지? 나도 돈이 있는데, 나도 그동안 1,000만 원 모아놨어. 그러니까 나도 돈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남들처럼 살잖아요? 그럼 남들처럼 살게 돼요. 이게 정말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남들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사시면은 남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러니까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제가 소비를 하지 말고 경제를 위축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채널의 목적은 명확한 거고, 부자 되고 싶으시고 재테크해서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싶어지는 분들이 보신다면은 지금 이 분위기에 휩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왜냐? 날씨도 좋아. 날씨까지 좋으니까 하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가면 싱숭생숭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이거 그냥 길거리만 걸어도 기분이 좋은데 해외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지금 여전히 저축도 하셔야 되고, 돈이 있으면 투자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커피는 맥심이다. 그러니까 맥심을 하나 들고 어디로 간다? 여행은 한강 간다. 그래서 제가 최근 한강 사진을 좀 움짤을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물론 한강 가서 인스타샷 하나는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근데 이 뒷배경은 이렇다. 그래도 날씨를 즐기는데 이 정도면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해외 같은 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그냥 좀 근교에서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나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